네, 이번 동영상은 상자 안에 전자들이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할 거고요. 전자들이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1차원 구조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3차원 구조를 생각을 할 것이고요. 대신 그 3차원 구조 중에서 각각의 차원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주 얇고 대신 넓은 박스고요. 하나의 그 씬 레이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지금 당장은 3차원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얇은 상자, 이 바깥 부분은 모두 포텐셜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아주 포텐셜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자는 이 얇고 넓은 상자 안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각각의 차원이 Lx, Ly, Lg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Lg 값이 가장 작은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두 개인 Lx나 Ly 값은 Lg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조건은 이 6개의 면이 있을 텐데 이 6개의 면에서 모두 다 전자 농도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자 안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당장은 그저 0 일렉트론 볼트라고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물론 0 일렉트론 볼트는 여기서도 페르미 레벨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러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방향으로 두 번 미분한 오퍼레이터에다 거기다 하바 스퀘어에다 방향으로의 각각의 방향으로의 유효 질량을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숫자 2도 나눠주고요. 여기서 MXX, MYY, MGG는 모두 X방향, Y방향, G방향으로의 유효 질량을 뜻하고 있고요. 꼭 반드시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해밀토니안의 형태는 리얼 스페이스에 대한 미분으로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X로 한번 미분하고 Y로 한번 미분하고 이런 형태들도 나타날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MXY라든지 MYX 같은 성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매스가 X방향, Y방향, G방향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역시 다이아고널하다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면 X하고 Y하고 G하고 서로 섞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솔루션은 그저 1차원 문제를 3번 풀어주는 것과 동일하게 사인, X방향의 사인, Y방향으로의 사인, G방향으로의 사인 되고요. 그 각각의 X, Y, G 앞에 붙는 개수는 각각의 양자수인 정수인 L, M, N으로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펑션도 이 L, M, N에 맞춰가지고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질 수 있겠죠. 자,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에너지는 만약에 우리가 양자수가 L과 M과 N으로 주어진다면 이에 해당하는 양자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가 양자수들만 결정이 된다면 이 순서상 L, M, N의 순서상만 정해진다면 에너지 값은 바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주어진 L, M, N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가 있으면 이 경우에 페르미 레벨이 만약에 0 일렉트론 볼트로 정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이 하나의 스테이트가 점유되어 있을 확률을 다음과 같이 F 서브 FD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꼴이 왜 이렇게 나온지 같은 것들은 다른 과목을 통해서 배우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형태를 처음 보고 계신다면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저기 익스포넨셜 함수 안에 들어가는 개수, 그 인수가 E 서브 LMN 빼기 페르미 레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페르미 레벨이 0 일렉트론 볼트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간략하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식은 EL
LMN이 커지면 커질수록 0으로 가까워지게 되어 있고요. 이 LMN이 0보다 한참 작게 되면 0 대신 1에 가까워지는 그런 함수의 꼴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하나의 상태, LMN에 해당하는 하나의 상태가 얼만큼 차 있는지는 F sub FD,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 개의 상태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각각의 상태가 점유되어 있을 확률을 곱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전자수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면 주어져 있는 에너지 LMN에 대해서는 FD,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구하면 될 것인데요. 대신 가질 수 있는 전자의 상태가 L을 바꾸고 M을 바꾸고 N을 바꾸어 가면서 이 여러 가지 경우들이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L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M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하고 나면 전자의 수가 나올 것이고요. 맨 앞에 붙어 있는 숫자 곱하기 2는 하나의 상태에는 스핀업과 스핀다운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보를 더해 주어서 스핀업과 스핀다운 상태가 다 차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2배를 곱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제일 얇은 곳이 5나노미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넓은 면에 해당하는 사이즈가 100나노미터 바이 100나노미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값인가 하는 말이 나올 텐데요. LG가 리저너블한 밸류라는 것은 전에 수업 시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값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최신의 모스펫에서 사용되는 값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작은 최신의 모스펫에서는 LX나 LY 값이 이 100나노미터보다 한참 작죠. 보통 이거의 값은 요즘은 이제 10몇 나노미터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크게 100나노, 100나노를 설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꽤 큰 판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짜 소자에 비해서는요. 자, 그리고 X방향하고 Y방향으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매스 값인 0.19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컨파인먼트가 일어나는 G방향으로는 0.91이라는 헤비 매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걸 실제로 매트랩으로 풀어보면 먼저 뭐 하바라든지 Q라든지 M0라든지 볼츠망 상수라든지 온도라든지 이와 같은 몇 가지 상수들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후에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디바이스의 사이즈가, 박스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리고 매스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박스의 크기와 그 다음에 이펙티브 매스들을 결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포문을 사용을 해서 시그마 값을 계산을 할 텐데요. 시그마가 1에서부터 시그마를 계산할 때 각각의 인수를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하게 되는데 무한대까지는 실제로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딘가까지 더하다가 멈춰야 될 텐데 그 값을 우리 마음대로 Lmax, Mmax, Nmax 이렇게 불러봅시다. 어느 정도의 숫자가 좋은 숫자일까요? 1, 1은 분명히 좋지 않을 것 같고요. 10, 10이면 괜찮을까요? 혹은 100, 100이면 괜찮을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각각 Lmax와 Mmax와 Nmax를 한 50 정도로 설정을 해주고요. 단순히 포문을 돌리면서 에너지를 E라고 표현한 이 에너지를 계산을 해주고 그로부터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해서 거기에 스핀 디제너런시 E를 곱해서 그래서 토탈 넘버를 계산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계산하신 다음에 토탈 넘버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인지 혹은 기대했던 값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max, Mmax, Nmax를 바꾸어 가면서
그 값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더 이상 토탈 넘버 값이 바뀌지 않는 그런 수렴된 값을 얻는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